이시앤프플 2부 첫 번째 코너입니다. 아웅 다웅. 현웅. 아웅다웅 뉴스의 이현웅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현웅입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어제 저희가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 개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많은 소비자들이 제2의 TMF 사태를 우려한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홈플러스의 기업 회생 절차 개시 소식이 전해지면서 소비자는 물론이고요. 협력사들의 불안감까지 높아지고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지급 불능이나 부도는 없기 때문에 기존의 영업이나 임금 지급 같은 것들은 모두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하긴 했는데요. 하지만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제2의 TMF 사태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일부 기업에서는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들어오고 있어요. 네. 기존의 홈플러스 상품권을 한 20여 곳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 네. CJ 푸드빌이나 신라면세점, CGV 등에서 이 사용을 막은 겁니다. 어머나. 예. 한 업계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지난 TMF 사태 당시에 이 발행 기업의 재무 상태에 따라서 해당 상품권들이 휴지 조각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익혔기 때문에 네. 이렇게 좀 신속하게 중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홈플러스의 대주주는 최근에 많이 알려졌죠. 고려 아연 경영권 분쟁 당시 많이 언급됐던 MBK 파트너스인데 이번 기업 회생 절차 관련해서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는데 왜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히스토리를 좀 알아야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MBK가 지난 2015년에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홈플러스를 7조 2천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네. 7조가 넘는 돈. 굉장히 큰 돈이었네요. 예, 말 그대로 역대급이었고요. 네. 그런데 이 인수 금액 중에서 5조 원 가량을 차입 매수 방식으로 빌려서 진행을 하면서 업계가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좀 쉽게 말하자면 네. 홈플러스의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인수를 했다라고 네. 볼 수가 있는 건데요. 네. 하지만 이후의 상황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네. 온라인 쇼핑몰이 급성장했고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코로나19 팬데믹까지 겹치면서 맞아요. 경영이 굉장히 힘들어졌고 네. 인수 당시에도 우려가 됐던 승자의 저주가 현실화됐습니다. 네. 네. MBK는 이렇게 위기를 맞을 때마다 자산을 조금씩 처분하면서 대응했는데요. 네. MBK가 인수한 이후에 약 10년 동안에 종료가 됐거나 종료를 예고한 점포가 25곳에 달하고 할인점 그리고 익스프레스 매장도 모두 다 점차 줄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매장이 줄면서 매출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수익성은 더 악화했는데요. 네. 네. 이런 모습을 보면서 MBK가 회사의 실질적인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빨리 차입금을 갚고 매각 처분하는 이른바 이제 엑시트를 중심에 두고 운영하는 게 아니냐 하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자, 이러한 비판이 있는 상황에서 별다른 자구 노력도 없이 기업 회생 절차 신청 소식이 전해지자 책임론이 더 확산하고 있는 건데요. 네.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중인 상태에서 이번에 소식이 전해지자 경영 실패를 자인한 꼴이 아니냐라면서 책임론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홈플러스는 그 노조가 특정 이제 어떤 이념을 가지고 매장에서 피켓팅 시위 같은 걸 해가지고 한때 무슨 사람들이 가지 말자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힘든 시기까지 겹쳐서 네.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참 답답합니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오늘 트럼프 미국 대통령 2기 출범 이후 첫 의회 연설이 진행됐는데 우리나라도 언급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의회 연설에서 꽤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네. 일단 그중에서 우리나라가 언급된 부분만 좀 전해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일단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에 대한 설명에서 우리나라가 언급이 됐는데요. 네. 네, 현재 미국이 알래스카주의 세계 최대 규모 LNG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네.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이 파트너가 되기를 원하고 있고 아하. 그 나라들이 수조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그렇군요. 이렇게 네. 말했습니다. 네. 우리나라와 함께 언급된 일본은 실제로 지난달 7일에 진행됐던 미일 정상회담에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합작 투자를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했던 것으로 네. 전해져요. 네. 하지만 우리나라는 상황이 좀 다른데요. 네. 우리나라가 대미 무역 흑자국이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산 에너지를 수입하거나 혹은 개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무역 흑자액을 줄이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도 같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까지 본격적인 그리고 공식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이
참여를 원한다라고 단정해서 말한 이 트럼프 발언이 네. 주목을 받고 있는 네네. 거고요. 그 다음 우리나라가 언급된 부분은 조금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관세의 불공정성을 특히나 강조했는데요. 뭐 인도를 예로 들 때는 미국에게 100%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고, 네. 뭐 중국도 역시나 마찬가지 미국의 2배 수준의 관세를 평균적으로 부과한다 이런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평균 관세가 미국보다 4배 높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미국이 한국을 군사적으로 또 다른 방식으로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도 4배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렇게 부연 설명했습니다. 네. 사실 한국과 미국의 교역은 FTA 이후에 뭐 대부분의 제품에 대해서는 무관세로 그렇죠. 알려져 있는데 네. 어떤 점을 들어서 4배나 높은 관세를 물고 있다고 하는지는 아직 확실하게 좀 분석이 네. 나오진 않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도 조만간 이 트럼프식 관세 압박이 조금 더 본격화할 수 있다라는 전망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 트럼프식 밀당입니다. 근거가 없어도 슬쩍 질러놓고 또 빠지기도 할 수 있어서. 예. 참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이 주요국 중 6위를 차지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 총소득 GNI를 따져봤더니 전년 대비 1.2% 증가한 36,624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게 달러 기준이고요. 네. 원화로 따져보면 4,995만 5천 원으로 전년 대비 5.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네. 아무래도 뭐 작년부터 해서 원달러 환율이 최근까지 급격히 오르면서 이걸 달러를 기준으로 하냐 원화를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서 증가율은 1.2%, 5.7% 네. 좀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네. 어쨌든 2년 연속 증가세가 나타난 건데요. 인구 5천만 명이 넘는 주요국 중에서는 6위로 나타났습니다. 네.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한국. 한국이었는데요. 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일본이 약 34,500달러, 네. 그리고 타이완이 약 35,188달러였기 네. 때문에 2년 연속 우리나라가 모두 이 두 나라를 앞선 것으로 쉽게 나타났습니다. 말해서 아시아 1위군요. 그렇습니다. 네.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1인당 국민 총소득이 4만 달러 선에 진입할 수 있는 시점 자체가 불투명해졌다라는 건데요. 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1994년에 1만 달러 돌파, 네. 2005년에 2만 달러 돌파, 2014년에 3만 달러를 돌파한 이후 IMF가 2027년쯤 되면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총소득이 4만 달러를 웃돈 4만 1,000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을 한 바 있었는데 네. 환율 변동성이 워낙 커져서요. 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는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유튜브가 많잖아요. 근데 유튜브의 수입은 달러로 지급되는 거 아시죠? 그렇죠. 구글 그렇죠. 본사가 구글에서 달러를 하니까. 주는데 우리나라에 워낙 파워 유튜버들이 많아가지고 외화를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주요 외화벌이 수단이 주요 외화벌이 유튜브가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아이러니컬한 네, 얘기인데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실수로 버린 수술비를 찾기 위해 쓰레기 더미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연을 전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지난달 24일이었는데요. 세종시청으로 다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네네. 전화를 건 건 한 60대 여성이었는데 네. 아들 병원비로 쓸 2,600만 원 현금을 어머나. 쓰레기로 착각해서 버렸다면서 아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 이런. 이 도움을 요청받은 전화를 받은 자원순환과의 한 주무관이 일단 폐기물 집화장에 연락해서 쓰레기 반출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네. 이후에 이 여성과 함께 폐기물 집화장으로 이동을 해봤습니다. 네네. 근데 폐기물 집화장 뭐 상상만 해도 어떤 상황일지 그렇죠. 네. 예, 그렇죠. 대략 그림이 네. 그려지시죠. 어마어마하잖아요. 굉장히 압축된 쓰레기 더미가 온통 뒤섞여 있는 네. 모습을 보고 예. 이 여성 뭐 어쩔 수 없이 돈을 찾는 걸 포기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게 아들의 수술비다라는 아이고. 그 사연을 들은 환경 미화원들이 쓰레기가 담긴 컨테이너 상자를 공터로 옮겨서 하나하나 뒤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세상에. 예. 하지만 찾기가 쉽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 쓰레기가 압축되고 뭐 처리되는 훼손되고, 과정에서 그렇죠. 모두 네. 좀 훼손이 된 경우가 많았는데요. 네. 그러다가 어쩌다 5만 원권 한 장이 발견이 된 겁니다. 오. 그리고 그 주변을 더 뒤져보니까 10,000원짜리가 또 서너 장 더 나왔고요. 어머. 이렇게 한 장 한 장 찾아낸 결과
모두 1,828만 원을 회수했다고 합니다. 와. 네, 2,600만 원 중에 1,800만 원 가량을 찾게 된 거예요. 수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런 미담은 돈을 찾은 여성이 세종시 홈페이지에 감사의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는데요. 네. 이 글 내용을 보니까 살해도 조금은 하려고 했는데 네. 받지 않았다 그러고요. 환경미화원 여러분들이 네, 그렇습니다. 예. 오히려 돈을 다 찾아주지 못해서 어떡해.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전했다고 참. 합니다. 참, 뭉클해요. 참 훈훈합니다. 네. 아니 이거 보니까 저 그 생각나요. 왜 비트코인 때로 잃어버린 그렇죠. 젊은이 영국. 영국 젊은. 그래서 아무도 찾아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혼자서 계속 거기서 숙식하면서 찾고 그렇습니다. 있다는 얘기. 아이고, 쓰레기장을 인수까지 하려고 한다는데 그러니까 쉽지 말이죠. 않다고 네. 하더라고요. 아, 자, 그와 마지막 비하면 예, 굉장히 그렇죠. 훈훈한 굉장히 훈훈한 그러니- 소식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마지막 소식인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인기 있는 배우죠. 타이완의 왕대륙이 살인미수 혐의 받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현지 매체에 어머. 따르면요, 최근 왕대륙이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아이고. 조사를 받고 있다고 네. 합니다. 네. 어떤 사연인가 봤더니 작년 4월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공항에서 우리 이제 공유 택시 앱이죠. 네. 그런 걸 이용해서 차량을 호출한 왕대륙이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 경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기사와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네. 네.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도 마찰은 계속됐는데 네. 결국 서로 욕설까지 오고 가는 좀 극한 상황이 네. 됐고요. 아. 이 과정에서 왕대륙이 지인을 통해서 기사를 폭행하도록 사주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 기사는 큰 부상을 입었다고 하네요. 네. 이러한 사실은 검찰이 왕대륙의 병역 기피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는데요. 네.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서 분석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사를 폭행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도 발견이 됐고요. 어머나. 이 영상을 또 다른 사람들한테 보내면서 좀 일종의 과시를 한 메시지까지 발견이 된 겁니다. 아이고, 네. 이 영화 나의 소녀시대, 장난스러운 키스 등의 작품으로 국내에서도 꽤나 인기가 있던 스타였는데 이 소식에 좀 팬들의 실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인성이 쓰레기입니다. 아까 쓰레기장 얘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자, 오늘 준비된 뉴스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아웅다웅 퀴즈 내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왕대륙 체포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네. 한국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인기 배우기 때문에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네. 왕대륙이 출연했던 영화 중에서 영웅본색 포가 있는데요. 네. 사실 영웅본색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보통 더 많은 사람에게는 그렇죠. 이 배우가 유명합니다. 네. 홍콩 느와르를 대표하는 영화 영웅본색 바바리 코트를 휘날리던 이 배우 장국영. 장국영과 함께 아니구나. 예. 홍콩 느와르 영화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이 배우는 누구인지 맞춰주시는 게 오늘의 퀴즈입니다. 네. 자, 정답 세 글자죠? 한국식으로 하면 이제 세 글자가 세 되겠습니다. 글자. 예. 이 퀴즈가 나가는 한 80% 정도 진행됐을 때부터 안절부절하는 분위기세요. 준비, 레이디, 네. 레이디. 영양과다 날지 못한 힌트 요정 어서 오세요. 네, 왔습니다. 자, 힌트 드려야죠. 영화에서 특히 이제 이분 바바리 코트 얘기했죠. 예. 네. 그뿐만 아니라 선글라스. 선글라스. 그다음에 담배 대신 참 담배 성냥개비. 그렇죠. 그렇죠. 이 매력에 빠져가지고 따라한 한국 청년들이 좀 있어요. 저는 성냥개비. 동경했지만. 네. 아, 네. 그리고 이제 이분 한국에서도 인기가 많았죠. 그래서 이제 영화도 찍었는데 광고도 찍었는데 네. 사랑해요 밀땡땡. 아. 사랑해요 밀땡땡. 기억나요. 자꾸 이제 미남 배우 장국영과 좀 겹치긴 하는데 네. 카리스마에선 이분이 단연 앞서죠.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 힌트는 이제 현지 발음으로 이분 이름을 한번 오. 불러드리겠습니다. 현지 발음이에요. 네. 저우름파. 아. 저우름파. 여기까지. 조르바는 아니죠. 그만하세요. 근데 이분이 또 선행을 아 유명한 진짜 자신의 선행. 재산의 거의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는 정말 멋진 배우죠. 참 소탈하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한국 관광객들이 홍콩 가서 뒷산에서 마주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자, 샵 0945 우물정 0945 유료 문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 YTN 어플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 무료로 열어두겠습니다. 정답자 중에 저희가 매일 4-5분 정도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노래 나갈 동안에 샵 0945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현웅 아나운서 아웅다웅 뉴스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